자, 여러분 할게요. 여러분 그 결정타 책에 그 지문이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 결정타 책하고 다른별 문제집에서 이 앞번에 적중률을 분석했거든요. 기출까지 가지 않고 다른별 문제집하고 그 결정타로, 그 기본은 결정타를 놓고 해가지고 했어요. 거의 대부분 다 적중이거든요. 모든 지문을 다 우리 또 적중시킬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정타 책하고 다른별 문제집 이것만 여러분 돌리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 비법을 말씀드리면 지금 결정타를 지금 필기노트 강의 이야기 잠깐 아니래. 그 결정타 책을 지금 여러분 이번 시험을 대비하신다면요. 결정타 책을 이제 지금 주제 있잖아요. 조문은 한 번만 들으세요. 여러분 10강이니까 이번 주말에 그냥 들어버려라. 훨씬 좋다는 거. 이번 주말에 한번 듣고 우리 결정타 책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을 거 아니냐. 그걸 가지고 한다 이러니까 결정타 책의 그 내용을 한번 풀어버리라. 조문 듣고 한번 쭉 풀면 다 풀릴 거다. 그럼 이제 딱 다 풀어버리고 체크만 해가지고 이제 그것만 내가 설명해 줄게. 내가 어문나는 조문들 설명해 주고 그걸 끝내버리고. 근데 안 풀릴 수가 없다. 조문을 내가 다 설명해 주니까 다 조문 다 풀릴 거거든. 그러면 이제 40%는 맞춘다는 거. 이번에 나올 40%는 거기 있다, 거기. 왜 조문은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 있다, 거기. 거기 있으니까 그걸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거 우리 그 결정타에 1000지문 정도가 있는데 각 주제가 있거든요, 주제. 그럼 여러분 주제를 지금 풀고 있지? 그럼 이렇게 해봐봐라. 이렇게 해봐봐라. 수성법 공부. 지금 이거는 공부 복습 안 하잖아요. 복습 안 하잖아요. 따로 할 것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정말 이 좋은 방법이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요 근래 엄청나게 고민했다가 바로 이거야 라고 했던 방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결정타에 이 지문 있잖아요. 여러분 S클래스는 결정타에 한 주제가 있거든요. A급 주제만 있어요. 딱 풀었는데 다 풀린다 하면 좀 시간 남으면 다른 문제집에 그 문제 그만큼 했던 것 중에 한번 다시 한번 보면 끝. 그러면 그 문제를 맞춘대. 그런데 만약에 뭐 어떤 특정마다 공장 변경 이거 하는데 잘 안 풀린다 하면 다른 별 문제집의 문제를 다시 전부 다 돌려야 되는데, 그러다 시간 좀 여유가 있고 좀 더 덜 보고 싶다 하면 기출 문제 공장 변경 한번 덜 풀면 약한 부분을 차라리 보완하거든. 오늘 끝이야. 끝이야. 그렇게 해서 결정타를 나중에 너희들이 틀린 지문들 해설을 해줄게. 그러면 그걸 딱 마무리 짓고 그다음 동영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우리 그게 끝나고 나면은 우리 문제풀이 다른 별 문제풀이 그다음 결정타가 끝나고 나면 동영 아니냐. 우리 모의고사 그때부터는 동영을 수강하든 안 하든 간에 그때는 전범위로 가야 된다. 무조건 전범위로 가면서 장악하면서 어떤 특정 그 문제가 있으면 각 주제 문제 있을 거 아니냐. 그 문제를 틀렸다면 그 파트의 문제는 다른 별 문제집 한번 딱 풀어봐라. 풀어보고 그리고 기출문제 시간 남으면 기출문제 풀어봐라.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렇게 풀면 강한 것은 계속 동영 모의고사를 보니까 계속 이런 반복하는 게 돼. 반복하는 거고 그 다음 여러분 당구라된 책 그거 시간 나면 돌려주는 거는 기본이고 약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하면 뭐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어떤 특정 파트 틀렸는데 그 파트에 다른 별 문제집과 좀 더 풀고 싶다면 기출문제까지 풀었는데 그 파트의 문제는 다시는 틀리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쭉 보완해 나가면 강한 것은 지금부터는 그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강한 거거든. 약한 부분을 그렇게 보완해 나가면 시험장에서도 절대로 실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쭉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 기출문제집을 약한 부분은 많이 보는 효과도 천연집이 있고 다른 별 문제집도 약한 부분을 많이 보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봐봐라. 자 이제 들어가죠. 이제 어디를 할 거냐면요. 자 이제 증거조사 이의신청 및 공판심리의 특칙 이거 들어갈게요. 근데 여기도 이의신청 이게 신청인데 이게 그 시청이라고 돼 있는지는 내가 꿈에도 몰랐네. 이거는 내가 잘못 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왜? 내가 이거는 내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만약에 내가 잘못 보낸 것이다. 내가 잘못 보낸 게 아니다 하면은 급우울이 되고 이게 거기 여러분 신교재는 있지만 구교재는 없으니까 추록 보셔야 돼. 근데 거기 시청이라 돼 있단 말이에요. 시청이라. 거기는 신청돼 있나? 그러면 내가 잘못 보낸 거 아니야. 내가 보낸 것은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역시 이것도 내가 잘못한 거 아니네. 추록집에는 신청으로 돼 있지. 증거사 이의신청. 그러니까 내가 좀 그 한겨레면 책을 편집해 주는 사람은 원고 보낸 대로는 정확하게 해줘야 되거든. 이거는 그거는 정말 내가 너무 과한 걸 요구하는 거 아니지? 내가 과한 걸 요구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 이거죠. 사실 보내준 원고대로는 해줘야 될 거 아이가. 저자가 만약에 오타를 냈다면 그건 내 책임이야. 그건 내가 민망하고 내가 부끄러운 것이 맞는데. 근데 저자는 보냈는데 그걸 옮기는 사람이 그걸 하면 그거는 안 되지 않을까? 그거 안 되지 않을까? 그냥 울고 싶다. 이 앞번에 기본서 이번에 그 기본서의 내용이 그
너무 내가 이제 내가 너무 좀 그랬던 것이 이 박스 선이 그리고 목차가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저쪽에 가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 내가 너무 그냥 마음이 아프더란 말이야. 그 책은요, 그냥 강사들, 어떤 강사들은요, 어떻게 그게 뭐 내가 무슨 강의하겠다, 형법 하겠다, 뚝딱 책이 나오더라. 그건 내가 의심스럽다. 내 손으로 정말 책이 보면서 썼는지 의심스럽다. 너희도 의심스럽지? 그렇게 놓을 수 없다, 그게 책이. 근데 내 책은요, 내가 기본서 있잖아요, 기본서. 내가 죄다 썼어요. 우리 아버지 이름과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없네요. 숨기는 딸이 있나? 이름을 그거 내 명색한데. 집에 오면 책 다 깔아놓고요. 그때는 내 방에 아무도 못 들어왔어요. 집에 책 다 깔아놓고 교수님들 교과서, 공무원 수험서도 가지고 안 했습니다. 교수님들 교과서 딱 깔아놓고요. 그저 시험에 나오는 거, 기출된 내용들, 기출문제 딱 깔아놓고, 기출된 내용적으로 다 뽑고, 논리 전개 딱 맞추고, 이 설명, 교수님이 이 설명이 너무 장구해서 필요 없다면, 이 설명이 보니까 이 설명이 깔끔해. 그러면 그 설명을 다시 줄여야 될 거는 줄이고 해가지고 내가 다 썼습니다. 내가 다 타이핑 다 쳤다. 그리고 내 새끼와도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책 몇 건 해가지고 뭐 쭉쭉쭉 긁어 와서 알바생 시계 쭉쭉 긁어 와서 딱딱딱 옮기고 어떤 또 알바 줘가지고 알바생은 아니죠. 알바 강사라고 해야 되겠다. 알바 강사가 딱 원고 만들어주면 지 이름 딱 달고 딱 내는 이런 류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게 엄청나게 출판사 물어보면 그게 파다돼요. 그냥 뭐 대학원생 아니면 또 다른 강사가 낸 원고 어찌 보면 어떤 강사하고 어떤 강사의 원고 똑같아요. 근데 이 강사는 강의에 치중하는 강사가 아니에요. 이 강사, 이 책하고 똑같아요. 이 강사의 해설과 이 강사의 해설이 똑같아요. 근데 지 이름으로 해설이 나가요. 지 이름으로 책이 나가고. 그런데 강의 좋다고, 아이고. 이거는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어떤 강사는 또 뭐, 그렇게 해도 되지 않냐. 그 강은 다르거든요. 지가 씨부리기 위해서는 지가 써봐야 되거든요. 지가. 이 이야기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에이. 근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휴 그만할게요. 아니 이거 그래서 제가 어찌 보면 책에 대해서 더 애착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그다음에 모의고사 봐도 거의 오답이 저는 없잖아요. 오답 그런 것들을 난 정말 여러분 뭐 있으면 신뢰감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표지 하나 나올 때도요. 제가 받고 보내고 보내고 합니다. 너무 꼼꼼해서 뭐 더럽다는 거 아니고요. 너무 한 거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그게 여러분들이 내가 제공해주는 여러분 상품이니까요. 그건 뭐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쉽네요. 신청입니다. 신청 및 공판 심리의 특징이고요. 거기에 이제 77페이지 보면은 증거서에 대한 이의신청이요. 이의신청 이런 것들이 규칙인데 좀 나오김에 이제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드려봤습니다. 자, 신청 사유 있잖아요. 신청 사유. 이 신청 사유. 증거 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이요. 증거 조사. 신청 사유. 증거 조사의 경우에는요. 법령 위반 상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그다음에 증거 결정이요. 증거 결정은 법령 위반이죠. 됐죠? 증거 조사는 법령 위반과 상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증거 결정은 법령 위반이요. 그러니까 증거 조사의 조 동그라미. 그다음 상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상 동그라미. 우리 조상 이거 기억한다고. 법령 위반은 양쪽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죠? 다음 신청 시기는 즉시입니다. 증거조사의 이의신청은 즉시하는 거고요. 결정 또한 즉시하는 겁니다. 그다음 결제에 대한 불복은 안 됩니다. 한번 이의신청을 해서 결정이 떨어지면 다시 이의신청도 안 되고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한 항고 불복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공판심리의 특칙. 공판절차 정지사유와 갱신사유 비교라고 했는데요. 이런 공판심리 특징으로 들어가서 일단 변론의 병합분리 재개 있잖아요. 변론의 병합분리 재개는 앞번에 뭐만 하면 기억하면 된다고요? 직권 신청 할 수 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모든 문제는 풀어요. 그다음 변론의 정지와 갱신 이거는 B급 정도 되는데 정지 사유하고 갱신 사유. 정지 사유는요 기피 신청이에요. 기피 신청. 기피 신청하면 정지해야죠. 그다음에 공장 변경. 자, 공장 변경이 되면은 만약에 변경된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피고인이 방어 전략을 좀 더 짜야 된다 하면 법원의 직권이나 그다음 청구에 의해서 정지할 수 있다 했죠.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 그는 직권 청구 정지할 수 있다. 여기는 할 수 있다니까 임의적 정지 사유 유일하게 이것만 임의적 정지 사유예요. 그리고 직권과 청구 다 돼요. 다른 것들은 다 직권입니다. 다른 것들은 직권에 대한 필요적 정지거든요. 직권에 의한 필요적 정지인데 요것만큼은 임의적 정지고 또 청구권이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임의적 정지 사유이다가 청구권이 있음. 뒤에다 하나 더 적어주세요. 이 경우만 임의적 정지 사유. 그리고 쉼표 청구권도 있음. 피고인의 청구권도 있음. 피고인의 청구 가능. 이렇게 피고인의 청구 가능. 다른 것들은요.
직권에 의한 필요적 정지란 말이죠. 직권 필요적 정지. 나머지는 전부 다 직권 그리고 필요적 정지. 근데 이거는 청구권도 있고 그리고 임의적 정지라는 건 됐죠. 자, 피곤해 심신상실과 질병 마셔가면요. 그리고 병에 걸리면 멈춰야죠. 됐죠. 그리고 심신상실 있잖아요. 피곤해 심신상실과 질병 이거 정지사유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토지관할의 병합심의 신청, 관할 지정 신청, 관할 이전 신청. 관할에 관한 신청이 들어오면 정지를 합니다. 됐죠? 정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한 개 더 기억하고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정지가 됐다면 만약에 구속재판 중이다. 근데 관할에 관한 신청으로 공판대차가 정지됐다면 이 기간은요. 이 기간은 구속기간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공판대차 정지 있잖아요. 나머지 공판대차 정지는 만약에 구속재판 중에 공판대차가 정지됐다면 구속도 같이 멈춰요. 이 정지기간이 구속기간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딱 한 개. 여기 관할에 관한 신청 4번이요. 관할에 관한 신청으로 공판이 정지가 됐다면 구속 중에 이 정지기간은 그대로 구속기간에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 공판 절차, 구속재판 중에 공판 절차가 정지되면 구속도 같이 멈춘다. 따라서 구속기간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딱 한 개. 관할에 관한 신청으로 공판 절차가 정지됐다면 그대로 구속은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이 정지기간이 구속기간에 그대로 포함된다는 건. 그 다음 재심 청구의 경합이요. 재심 청구의 경합. 자, 이것은 정지가 된다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자, 확정이 됐을 때 이때 자, 이건 확정이라 하지 말고요. 일단 이 7일 내에 상소를 내겠다 이렇게 상소. 그러면 상급법원에 올라가죠. 상급법원에 올라가죠. 여기서 상급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때리고 이게 7일 지나서 확정이 되면 뭐도 확정이 돼요? 1심의 유죄 판결도 확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요놈이 빵에 들어가서 이제 콩밥을 먹게 될 거예요. 근데 요놈이 자, 콩밥 먹고 있는데 여기 A 판사도 그리고 B 판사도 전부 다 뇌물을 받아먹고 한 놈은 뇌를 유죄를 때리고 한 놈은 상소를 내겠더니 상소를 기각한 게 밝혀졌다. 요놈들이 뇌물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나는 1심 재판도 나에게는 문제가 있고 나의 2심 재판도 문제가 있죠. 왜? 둘 다 뇌물 판사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나는 요것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요것도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이 재심 이유가요. 재심 이유가 420, 나중에 또 합니다. 재심에서 420조 있는데 여기는 1호부터 7호까지. 여기는 1, 2, 7 세 개죠. 1, 2, 7. 우리 상소기각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호, 2호, 7호 세 개요. 420조의 7가지 중에 3개. 그 다음 유죄 확정 판결에 재심을 청구하기 위한 이유는 420조의 1호부터 7호까지 7가지 사유가 있거든요. 그 중에 뇌물판사 같은 거 있잖아요. 뇌물판사는 전부 다 7호거든요. 7호. 그러니까 둘 다 재심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 2심의 B 판사가 뇌물 받아먹고 항소기각 판결 때린 것을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고 1심의 A 판사가 뇌물 받아먹고 유죄 때린 거 이것도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둘 다 재심을 청구했다면 이때 재심 청구의 경합. 하나의 범죄를 놓고 갑이 어리게 범한 하나의 범죄를 놓고 자 이거 1심 재판 다시 해줘. 2심 재판 다시 해줘. 이게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어요. 경합에 문제가 생기고 경합에서 이긴 놈이 다시 재판할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누가 이긴다고요? 자, 하급법원이 이깁니다. 하급법원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하는 동안에 이거는 멈추는 거죠. 바로 이거 재심 청구의 경합이라는 것은 이게 멈춘다는 겁니다. 됐죠? 상급법원의 재심 청구 개시 절차가 멈춘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위헌법률 심판의 재청. 자, 이런 볼록이가 만약에 성매매를 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기소가 됐다. 그리고 이거 위헌인지 아닌지 이제 물어봐 달라. 그리고 이제 법원이 헌재에 물어봤다. 그러면 헌재가 판단하는 정도는 볼록이 이 재판은요 멈추는 겁니다. 이거죠. 위헌법률 심판 재청. 그래 볼록이 사건은 일단 멈춘다. 자, 정지사유 다 정리됐죠. 그다음 갱신사유. 판사가 경질되면 A 판사가 심리하다가 A 판사가 빠지고 B 판사 들어왔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겠죠. 왜? 자, B 판사는 모르니까 이거죠. 그런데 갱신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요? 이미 판결문 다 적어놓고 빠진 경우. 이때 경우는 또는 내부적 성립이 된 뒤에 빠진 경우. 이때는 갱신을 요하지 않죠. 내부적으로 성립이 되었다면 그때는 갱신을 요하지는 않고. 그다음 간이 공판 절차 취소. 간이한 공판 절차가 취소되면 그 통상의 공판 절차로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지금까지 진행한 간이한 절차에 대해서 검사, 피고인 측 모두의 이의가 없다면 갱신을 요하지 않는다는 건. 그다음 국민참여재판이요. 3번이요. 3번. 심신상실로 공판 절차가 일단 정지가 됐는데
맛이 돌아오면요. 맛이 돌아오면. 일단 막감에 멈춥니다. 여러분. 심신상실 상태에 빠지면 일단 멈춰요. 근데 멈췄는데 이제 맛 돌아왔어요. 심신상실 상태가 해소됐습니다. 전기사회가 소멸했어요. 그러면 뭐 갱신합니다. 근데 질병의 경우는요. 멈춰요. 병 나왔다면요. 병 나면 갱신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계속 진행합니다. 심신상실만 다시 간다고요. 왜? 맛이 언제 갔는지 알기 어렵답니다. 지가 무엇을 말을 했는지 기억을 못해요. 왜? 막간 상태에 한 말은 기억이 안 나니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심신상실로 정지가 됐을 때 갱신하는데 이거 질병으로 정지했을 때 갱신한다 하면 틀리고요. 또 심신상실과 질병으로 정지됐을 때 갱신한다 하면 틀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꼬실 때 여러분 넘어가면 안 돼요. 심신상실만 갱신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 만약에 심신상실만 주면 그러면 갱신사유로 분류할 건지 정지사유로 분류할 건지 이거 판단해야죠. 심신상실 상태에 빠지면 일단은 뭐 해야 돼? 일단은 뭐 해야 돼? 정지됩니다, 여러분. 심신상실에 빠졌는데 갱신한다고요? 아니, 맛이 갔는데 뭘 갱신합니까? 맛이 가 있는데 지금. 맛이 갔다 하면 정지입니다. 알겠죠? 심신상실하면 정지예요. 정지했다가 맛이 돌아오면 갱신이거든요. 맛이 돌아와야 갱신입니다. 맛 가 있는 상태는 계속 정지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주어지냐? 방금 이것처럼 심신상실로 인한 공판 절차 정지. 이렇게 주면 갱신사유라고 보세요. 심신상실로 공판 절차가 정지되었죠. 그러면 이제 맞따라 왔다는 전제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때는 갱신이 되는 거죠. 됐죠? 심신상실만 주면 정지. 심신상실로 인한 공판 절차 정지하면 그때는 갱신. 이렇게. 그다음 국민참여재판에서 새로운 배심원이 참여했다. 새로운 배심원이 참여하면 이놈도 나중에 유무죄 재판이 되니까 갱신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이제 간이공판 절차 그리고 국민참여재판 절차. 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간이공판 절차. 자, 간이공판 절차는 뭐 언제요? 자백을 했을 때입니다. 일단 간이공판의 경우에는 1심이에요. 1심. 그 위에다가 이 법정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법정 같은 거 위에 자, 1심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네요. 1심 적어 놓고요. 자, 1심이라 적어 놓고요. CF 항소심, 그 상고심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네요. 1심에서만요. 1심에서만. 물론 그 옆에 또 정리도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직까지는 그 이전 교재 보고 있는 친구들은 추록은 아직 보지 마시고요. 일단 필기노트 먼저 보세요. 자, 거기에 이 법정 보이죠? 그 1심에서만요. 그 2심과 3심은 안 돼요. 됐죠? 1심에서만. 자, 피고인이 자백을 합니다. 자백을 합니다. 이 법정 안에 보세요. 검사는 공장 낭독합니다. 너 이런 범죄 범했어? 하니까 나 범죄 범했어. 라고 한단 말이죠. 이놈이. 범했다고 합니다. 다툼이 없죠. 범했다. 자백을 하는 거지, 자백. 왜 다툼이 없잖아요. 그 이거 재판을 몰라 질질 끌어. 빨리 재판 끝내겠다는 게 간이공판이죠. 간단한 공판 절차. 그런데 이 자백이라는 것의 개념을 먼저 잡아야 된다. 그죠? 자백은 바로 밑에 손이 보이네요. 자, 간이공판 넘어가기 위한 자백은 바로 이 손 안에 있죠. 이 손 안에. 뭔데요? 자, 피고인 지위에서 해야 되고요. 피고인 지위에서. 그다음 공개 재판하는 날. 따라서 준비 절차, 수사 절차에서의 자백을 가지고 간이공판 못 넘어가요. 공판길. 그다음 공판정. 누구를 상대로요? 법관에게. 법관이 그 자백을 듣고 믿을 만한 자백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법관에게. 그리고 자, 하나의 범죄 전부로 인정이 됩니다. 하나의 범죄는 전부. 수개의 범죄는요. 만약에 내가 A죄, B죄 두 개로 기소했다면 A죄 자백하고 B죄 부인하고 A죄만 간이공판 넘어가는 거 가능해요, 물론. 근데 한 개의 범죄는 전부를 자백이 되고요. 또 위법성이나 책임 조각 사유를 정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조각 사유 정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제명이나 적용법조, 형면제, 원인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자백이 돼요. 제명을 다투는 것은 얼마나 가능하다고. 적용법 조문을 다투는 건 된다고요. 형면제에 원인되는 사실, 형면제 내가 아버지 돈을 훔쳤다 이런 것들. 형법 328조 1항 인적 처벌 조각 사유 있잖아요. 그럼 형면제 되잖아요. 형면제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여기서 자백에 해당돼요. 됐죠? 내가 아버지 돈을 훔쳤다. 그런데 내가 훔쳤다. 근데 아버지 돈이야. 이건 자백 맞습니다. 왜? 아버지 돈을 훔쳤다는 것은 형면제 사유를 주장하는 거죠. 다 자백이 돼. 근데 내가 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강도냐 절도지. 뭐를 다퉜어? 제명을 다퉜죠. 법 조문을 다퉜죠. 이거는 자백에 해당됩니다. 간이공판 넘어갈 수 있다고요. 알겠죠? 또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까지는 필요 없다. 자, 이게 이제 자백입니다. 다시 자, 피고인, 공판길, 준비길 안 돼요. 그다음 공판정, 법관, 전부. 조각 사유 정하면 안 되고 제명 적용 법조, 형면제, 원인되는 사유를 정하는 경우는 자백에 해당된다는 것. 딱 이거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자백 다 개념됐죠?
그러면 이제 자백을 하면 재판을 간단하게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판은 해야 되거든요. 재판은. 그러면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재판은 증거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증거가 법정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세 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이 세 개의 관문이 증거 능력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제한 중에서 세 번째 관문은 풀어줍니다. 그 세 번째 관문이 뭔데요? 자, 전문법칙이죠. 전문법칙 관문은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전문 증거가 법정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이런 거요. 근데 아무리 자백이 있다 하더라도 위법하게 수반한 증거가 들어올 수는 없어요. 또 임의성이 없는 자백도 들어올 수 없어요. 이거는 그대로 통상의 공판 절차와 똑같이 적용돼요. 이 두 개의 관문은. 맨 마지막 세 번째 관문이 없어져요. 왜? 자백을 하는 놈은요. 어차피 지가 자백했으니까 우리 전문 증거 못 들어온다는 게 세 번째 관문이죠. 전문 증거는 왜 못 들어와요? 전에 들은 것이라 실용성이 높아 낮으니까 못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자백하는 놈은요. 실용성이 좀 떨어지는 것도 들어와도 되겠니 안 되겠니?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자백하는 놈은 반대 신문권을 행사하겠다는 거니 말겠다는 거니? 반대 신문권. 지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 들어오면 반박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죠. 자백하는 놈은요. 그 반대 신문권 포기가 뭔데? 증거 동의. 증거 동의는 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위수증에 하는 거예요? 임의성이 없는 자백에 대해 하는 거예요? 전문 증거에 하는 거예요? 전문 증거. 증거 동의하면 증거 인정돼서 들어오죠. 바로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자백하는 놈은 반대 신문권 포기. 반대 신문권 포기는 증거 동의. 증거 동의는 전문 증거. 따라서 전문 증거 들어와. 전문 법칙 적용되지 않아. 이렇게. 됐죠? 자, 들어왔으면 예, 조사를 할 때요. 또 법이 정한 방법대로 조사해 버리면 시간을 길게 잡아먹어요. 그래서 좀 빨리 조사해서 끝내야만 간이공판에 의미가 있겠죠. 증거는 쉽게 들어왔는데 조사를 꼼꼼하게 해버리면 또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증거조사 방법을 법이 정한 방법이 아니고 인적은 신문, 정인신문이 교신문, 서정은 난고열, 물정은 제시. 이게 아니고요. 어떤 방법이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이요. 됐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이요. 공개재판의 원칙상 당사자나 방청인이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면 되고요. 증거조사,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생략 자체는 안 돼요. 자, 이런 거. 그리고 증명력 제한은 완화되지 않습니다. 증거 능력 제한과 증거조사 방법만 달라지고요. 증명력 제한은 통상의 공판 절차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유심정주의 그대로 적용되고요. 또 자백 보강 법칙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간이공판의 경우에도 보강 증거가 있어야 돼요. 보강 증거 없으면요, 이 자백을 증거로 못 해요. 그럼 결국 무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간이공판의 경우에도 무죄가 떨어지는 거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고요. 또 간이공판의 경우에 자백 말고 다른 증거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면 틀리죠. 왜? 보강 증거 조사해야 돼요. 보강 법칙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됐습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서 간이공판 절차 2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이 추록집 보세요. 간이공판 절차 1심 관할 사건에 대해서만 됩니다. 1심 관할 사건이요. 자, 항소심, 상고심 이건 안 됩니다. 1심 사건에서만 돼요. 항소, 상고 안 된다. 항소심 그리고 상고심 안 돼요. 안 돼요. 항소 그리고 상고 안 된다. 단독 사건, 합의 사건 불문이다. 1심 사건이기만 하면 단독 합의 불문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단독 사건만 도입을 했었는데 근데 95년에 법 개정하면서 합의호 심판 사건도 간이공판 넘어갈 수 있도록 법을 바꿨다 했죠. 그래서 1심 사건이기만 하면 단독 합의 불문이다. 자백이 있어야 돼요. 자, 피고인과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가 되겠죠. 그다음 옆에다 셰프, 변호인 X. 변호인 안 됩니다. 변호인 안 됩니다. 변호인 안 돼요. 변호인은 자백의 주체가 아니다. 그리고 법정 대리인 O. 의사무능력자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도 자백의 주체는 된다라고 해요. 법정 대리인 O.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라면 법정 대리인이 대신 나와서 재판 받잖아요. 법정 대리인도 된다라고 하는 게 낫설적이네. 그다음 공장이 된 사실의 전부 인정이 됩니다. 전부 인정. 그래서 위로 뽑아내가지고 조각사의 주장하면 돼? 안 돼? 조각사의 주장하면 안 됩니다. 조각사의 주장하면 X. 조각사의 주장하면 안 돼요. 그래서 조각사의 주장하면 안 됩니다.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 주장하면 안 돼요. 그런데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수유의 해당성을 인정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리고 위법과 책임은 추정되거든요. 나 유죄예요. 스스로 자인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건. 됐죠? 그 다음에 뭐 적어놓으려면 그 뒤에다 적어놔도 좋아요. 죄명, 적용법조, 형면제, 원인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그 경우는 가능하죠. 죄명, 적용법조, 형면제, 원인되는 사실 주장 O. 죄명, 적용법조, 형면제, 원인되는 사실 주장. 죄명, 적용법조, 형면제, 원인되는 사실 주장 O.
제명이나 적용법조, 형면제, 원인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도 자백에 해당되잖아요. 자, 됐고. 그럼 이 부분 다 정리됐어요. 그다음 실체적 경합범은 일부 자백. 그 자백한 공사지만 가림공판 개시 이거 가능하죠. 일부 자백, 자백한 공사지만 가림공판 개시 가능하고. 근데 과영상일죄, 포괄일죄는 어떻습니까? 하나의 범죄는 떼낼 수가 없어요. 일부 자백, 일부 강공 안 돼요. 그다음 공판정에서 한 자백이 돼요. 공판정. 수사 절차, 공판 준비제 자백 X. 그다음 자백의 신빙성이 있어야 되죠. 가림공판 개시 결정은 하야한다고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답니다. 항고 안 되죠. 항고 안 돼요. 그다음 옆에다 하나 더 적으세요. 검사 여견 X. 검사 여견을 들을 필요 없죠. 가림공판 개시할 때는 검사 여견 필요 없어. 그다음 특치 증거는 역치한 완화. 전무법칙 적용되지 않아요. 자백 배제 법칙, 위법 수입 증거 배칙, 자백 보강 법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다음 증거조사 방식이 가냐? 상당하다 인정하는 방법이에요. 생략 X입니다. 생략 안 됩니다. 그런데 간이공판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정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의 공판 절차와 똑같이 적용되는 거 뭔데요? 이참 신선한 두 문자죠. 이참 신선 뭔데? 이의신청권, 그리고 참여권, 그리고 증거신청권, 그리고 정인의 선서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 증거서 방식이 간이화된다 했죠. 상당한 인정 방법으로 하면 된다 했죠. 자, 간이화되는 증거서 방법들은 어떤 것이에요? 난고열하고요. 앞번에 잠깐 했죠. 난고열하고, 그다음 교호신문하고, 그다음 물건은 제시하고 이런 것들요. 개별적으로 지시설명 조사하고 이런 것들 다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개, 간이공판의 경우에 배제되는 증거서 방법. 증거사 끝나고 나면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함에 필요한 증거조사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고지하는 거 있잖아요.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묻고 증거조사 신청할 수 있다는 걸 고지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것은 간이공판의 경우에 배제가 되는 것으로 출제가 들어도 되니까 기억하면 되겠죠. 알지? 그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취소입니다. 취소. 검사 의견을 들어서 반드시 취소 결정해야 한다. 검사 의견 들어. 밑줄. 검사 의견을 들어야 되죠. 반드시 취소 결정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 아니에요? 반드시 취소 결정해야 돼. 그리고 공판지사 갱신해야 되죠. 근데 검사 피고인 모두에 이의가 없다면 갱신 X. 갱신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이공판 된 것 같고요. 자. 몇 개 판례들은 우리 핵심 정리서 이 내용을 통해서 판례 보충하시면 되죠. 이것까지 다 집어넣으면 필기노트에 어떤 특색이 살지 않아서 그럼 이 정도만 할게요. 그다음 국민참여재판입니다.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 자, 이거는 우리 통상재판을 지금까지 봤잖아요. 근데 이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요. 배심원, 예배심원 이놈이 재판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죠. 정인석이 법대의 정면에서 배심원 앞으로 옮겨간다는 거 이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검사, 피고인, 변호인 됐죠. 자, 이 국참은요. 그 대상 사건 그리고 배심원, 공판 준비, 공판 심리, 판결. 자, 공판 준비, 공판 심리, 판결은 통상의 공판 절차 내용을 준용을 하는데 특별히 국민 참여 재판이니까 특별한 내용들 몇 가지만 점검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특색이 되는 대상하고 그다음 배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맨 밑에 우리 헌법 27조의 1항에는 누구든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거든요. 재판받을 권리. 그 재판받을 권리라는 것이 우리 통상재판을 받을 권리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요. 여기에 일반 우리 국민참여재판 받을 권리 있잖아요. 이것도 이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 범위에 들어가는 거냐. 재판을 받을 권리에 이 국민참여재판 받을 권리도 들어가는 거냐. 즉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27조 1항의 기본권인가. 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우리 헌법 27조 1항에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한 통상재판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거다. 됐죠? 이것 딱 기억을 먼저 하고. 자, 그럼 들어가 보면 자, 우리 추록을 보세요. 이전 교재는 추록을 보세요. 이거 일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더 좋나? 별로야? 좋지? 내가 뭐 안 좋은 거 하는 사람 아니거든. 그래서 이것도 할 때 한 번씩 다시 좀 정리할 게 있으면 좀 정리했어요. 나중에 다음 개정판을 낼 때는 증거조사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더 해봅니다. 증거조사 부분, 앞번에 그 부분을 내가 편집을 좀 다시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정리해드리려고.
근데 그대로 우리가 다 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다 했고. 그다음 81 잠깐 보세요. 국민참여재판 2. 자, 보세요. 자, 거기 보면은 국민참여재판. 자, 개념. 배심원이 심판하는 재판이다. 정리되어 있는 추록지 보세요. 예. 교재는 그대로 보시고요. 신교재는. 배심원이 심판하는 재판. 자, 대상은요. 1심 합의호 사건이에요. 1심 합의호 사건. 1심 합의호 사건. 그런데 단독 사건이지만 합의부가 심판하기로 합의와 결정한 사건을 재정합의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재정합의 사건도 포함된다는 것 딱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후 심판 사건이고 뭐 재정합의 결정을 거쳐서 합의 심판 사건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거나 배제 결정이 있으면요. 그때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아니하거나 배제 결정. 아베아 했잖아요. 아베아. 아니하거나 배제 결정이 있으면 하지 아니한다. 됐죠? 그다음 처음에는 대상 사건이었는데 만약에 공장이 변경됐습니다. 그래 대상 사건이 아닌 사건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계속 진행할 건지 통상 절차로 돌릴 건지 뭐가 원칙이라고요? 계속 진행. 됐죠? 계속 진행 이게 원칙이다. 물론 통상 재판으로 돌릴 수는 있죠. 이 경우에 그 다음 진행되는 논리는 동일합니다. 그 통상 절차로 돌리면 그동안 했던 국차에서 수송 행위는 그 효력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배심은 예비 배심은 해임된 것으로 보죠. 됐죠? 통상대로 돌리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돼야 안 돼? 안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기본권인지 여부 아니라고 했죠. 헌법 27조 1항 재판받을 권리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됐고요. 그 다음 필요적 변호. 법원은 직권의 변호인이 선정해야 돼요. 이건 필요적 변호 사건입니다. 사선 없으면 직권의 변호인이 선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의사확인 서면. 자, 우리 국민참여재판 이거 원하는지 이 의사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알겠죠? 공장법원 송달받은 날부터 7일 내 의사기대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됐죠? 7일 내. 5일 아닙니다. 7일입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봐요. 제출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봐요. 제출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요. 이런 의사는 번복이 돼야 안 돼? 번복됩니다, 여러분. 번복됩니다. 언제까지요? 자, 1회 공판 열리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1회 공판 열리기 전까지 의사기대 서면을 제출할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1회 공판 결정까지 번복 가능. 따라서 의사기대 서면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부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에 의사기대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자도 1회 공판 열리기 전까지는 의사기대 서면을 제출할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배제 결정입니다. 배제 결정. 공판 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배에 동그라미 하고요. 배제 결정의 배. 공판 준비기일 준 동그라미 하고요. 종결된 다음 날 다 동그라미 하고요. 이제 뭔데요? 배준다죠. 배준다. 이게 어떻게 나와요? 공판 준비기일을 1심 판결 선고하면 틀리고요. 자, 준비기일 종결된 다음 날인데 종결된 날까지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배제 결정은 준비기일 종결된 다음 날까지요. 배제 결정할 수 있죠. 이때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들을 수 있다 아닙니다. 무조건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된다. 들을 수 있다 틀립니다. 그리고 적시항고로 불복 가능하죠. 배제 결정에 대해서는 적시항고, 적시 동그라미. 그래, 배준다 적시 이렇게 배준다 적시. 자, 관할입니다. 관할. 우리 국참 하기로 했다면 국참은 지원해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보는 합의부밖에 안 돼요. 보는 합의부. 그다음 통상절차 해부. 여러분 본원 합의부에서 국참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피고인이 병에 걸렸습니다. 국참을 하고 있는데요. 병에 걸렸다고요. 그냥 구속기간이 거의 끝나간다고요. 뭐 병에 걸려가지고 또 상당 기간 공판이 정지된단 말이죠. 국참을 더 이상 하기가 어렵다고요. 이러면 통상절차로 회부하는 결정을 하고 배심원 예비 배심원은 해임된 것으로 보고 집에 보내주고요. 그렇죠? 이때 통상절차 회부하기 전에 검사, 피고인, 변호인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통상 회부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돼야 안 돼? 불복은 안 되죠. 불복은 안 되고 그동안 했던 국참에서 진행했던 수송형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유효란 말이죠. 유효. 이런 것들 그대로 쭉 보시면 되죠. 질병 등 의견을 들어야 되고 불복은 안 되고 배심은 해임된 것으로 간주하고 수송행위는 유효다. 이렇게 간단하게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심원이요. 이제 배심원은 평결과 의견에 법원은 귀속되지 않죠. 평결과 의견 법원 기속 X. 그 다음 사형 무기징역 무기검고 이거는 9인. 그 외 7. 주요 내용 인정 5. 그 다음 예배심원은 5인. 975 5에. 만 20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중 선정이죠. 19 아닙니다. 만 20. 그 다음 선정기일 변호인 출석하지 않으면 국선 선정한다. 그렇죠. 선정기일에는요. 변호인 나와야 돼요. 없으면 국선 선정하고요. 그리고 이 선정기일에는 여러분 그 하나 더 한번 해볼까요? 선정기일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출석 가능. 법원의 허가 받아 피고인 출석 가능. 선정기일의 피고인은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출석 가능합니다.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출석 가능.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출석 가능. 선정기일에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출석 가능합니다.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출석 가능.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출석 가능. 선정기일은 검사 변호인 나오거든요. 사선 없이 국선 선정하고. 근데 피고인이 나가려고 하면 법원의 허가 받아야 돼요. 기억하고 있으세요? 그 다음에 자 5번에 무유부기피 신청이요. 자 무유부기피 신청이라는 것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기피 신청이죠. 이거 있으면요 배심으로 선정될 수 없어요. 자 9인의 경우에는 5인, 7인의 경우에는 4인, 5인의 경우는 3인. 자 975에 543이죠. 과반수입니다. 과반수. 배심으로 선정될 수는 없죠. 그 다음 공판준비기일. 공판준비기일요. 붙여야 합니다. 붙여야 합니다. 붙여야 합니다. 우리 공판준비 절차는 필수거든요. 공판준비기일 필수입니다. 무조건 붙여야 돼요. 자 그리고 공개하죠. 공개하죠. 원칙 공개죠. 다만 공개하면 절차 진행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죠. 공개한다. 그 위에다 원칙적으로 하면 되겠네요. 자 공판 준비기일에는 배심원 참여 X입니다. 배심원 예배심원 참여 못합니다. 그 다음에 공판 절차 특치 제초 설명 이거는 뭐냐? 우리 이제 국참이 딱 열리면요. 우리 모두 절차 들어가기 전에 모두 절차의 맨 처음 진술급권 고지하기 전에 재판장은 우리 재판 전문가가 아닌 재판에 거의 처음으로 임해보는 배심원 예배심원에 재판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최초 설명을 해줍니다. 이때 공소사실은 설명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공소사실은 나중에 검사가 공장을 낭독함으로써 알려주는 것이고 그래서 최초 설명에 검사가 낭독도 하지 않은 공사실을 설명해야 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 간이공판 절차 못 넘어가죠 여러분들. 간이공판 절차 못 넘어갑니다. 간이공판 절차 안 돼요. 간이공판으로 넘어가 버리면요 증거서 방법이 간단한 방법으로 바뀌어요. 배심원들은 재판 전문가가 아니라서 간단한 방법으로 증거를 조사하면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간이공판 안 되고 배심원의 증거능력 판단에 심리 관여 못합니다.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 관여 못해요. 증거에 관한 심리 관여 못한다.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 못한다. 딱 기억하시고요. 왜?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배심원이 관여하게 되면 위법 증거에 노출되어서 위법 증거를 가지고 심정을 형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증거능력은 법을 알아야만 판단할 수 있는데 법을 모르는 이 배심원들은 안 되겠죠. 그다음 새로 참여하는 배심원이 있다면 당연히 갱신해야 돼요. 오케이. 그다음 평의 판결 선고. 자 만장일치라면 그에 따라 판결합니다. 만장일치라면 그에 따라 판결해요. 그런데 그 전에 한 게 최종 설명. 혹 적어 놓으실 분들은 그 옆에 여백에 최종 설명이요. 최종 설명 내용 일부를 누락하면 위법. 최종 설명 의무 있는 일부를 누락하면 위법. 최종 설명 의무 있는 일부를 누락하면 위법. 여러분 최종 설명은요. 이제 평결에 들어가기 전에 평의에 들어가기 전에 배심원들이 평의실에 들어가기 전에 재판장이 그동안에 있었던 것에 대한 검사나 피고인 측의 주장의 요지 같은 걸 쭉 말해주거든요. 근데 최종 설명 의무가 있는 내용을 누락시켜버리면 이것은 배심원의 평의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누락했다면 이거는 위법하다는 거. 최초 설명, 최종 설명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나오지 않고 해서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고 최초 설명은 나왔어요. 최종 설명이. 그러니까 만장일치라면 그에 따라 판결해요. 만약에 과반수 요청이 있으면 판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판사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만장일치 아니면 그때는 판사 의견을 무조건 들어야 되고요.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의견 진술 판사 평결 참여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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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진술 판사 평결 참여는 못합니다. 의견을 진술한 판사는 평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요. 의견 진술 판사 평결 참여 못합니다. 의견 진술 판사는 평결 참여 못한다.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적일선고입니다. 적일선고. 예, 변론이 중에 바로 그날의 선고요. 근데 따로 선고기를 지정 가능하죠. 며칠? 2일입니까? 14일입니까? 예, 14일. 2일 하면 틀립니다. 그 다음 판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는 피고인의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고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다른 방법. 이유를 설명 동그라미, 그 다음 기재 동그라미. 이게 엔드입니다. 엔드.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둘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국참에 대한 간단한 내용 정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 판례들 틀림없이 보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판례를 쭉 핵심 정리서를 통해서 보충을 쭉 해주세요. 자, 증거법 들어갈게요. 증거법.
증거법은 우리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하고 오늘 증거법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했네. 그래 아쉽네요. 증거법 다음 주에 들어가서 증거법은 다음 주에 증거법만 하면 증거법은 뭐 끝내도록 어떻게든 하고요. 우리 8주까지 다 해야 되겠다. 근데 실제 그 우리 이번에 6주로 이렇게 잡은 것이 시험기 좀 앞일지 알았거든요. 그다음 여러분 공부도 좀 하라고 해서 6주 잡았는데 그다음에 또 할 교수님들 이제 강의할 자료가 거의 다 6 정도면 되는가 봐요. 근데 내도 이게 다음에는 한 건으로 할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것도 해주려고 했고 결정타도 해주려고 했고. 근데 원래 이것도 원래는 한 건으로 하려고 했어요. 난 결정타로. 근데 이것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걸 해주다 보니까 원래는 마지막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하나만 할 거예요. 이것만 해줄 겁니다. 이거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다음 주에는 이것도 다음 주에 또 다음번 2차에 또 할 건데 이거는 한 챕터 나가고 나서 뒤에 OX를 같이 풀 거예요. 한 챕터 나가고 OX 풀고 한 챕터 나가고 OX 풀고 이렇게 다음번에는 할 건데 일단은 지금은 2개를 내가 다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그냥 8주까지 이렇게 다 하는 걸로 일단 해보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 다시 시간 남잖아요. 그죠? 뒤에. 그래서 이제 한번 최대한 해나가는 대로 해나가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조문은 이렇게 할게요. 조문 강의는 듣고 OX 풀어보세요. 알겠지? 그거는 10강밖에 안 되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정말 도움이 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OX는 지금 푸세요. 푸시고 OX 이름 틀린 것들만 체크하세요. 체크하셔가지고 그것을 저한테 나중에 다 제출하라면 다 제출을 일목적으로 다 해주세요. 1번에 쭉 번호를 다 주세요. 번호를 1번, 2번 해가지고 이름 틀린 것들만 좀 체크해 주세요. 그걸 쭉 주세요. 마칠게. 수고했습니다.